Why do you look like Peter Parker? Because I am Peter Parker. Then why aren't you dead? And why is your hair different? Why are you older? And why is your body a different shape? Pretty sure you just called me fat. No. 돼지야?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마일스와 에런 삼촌의 죽음을 다뤘던 코믹스 얼티밋 코믹스 스파이더맨 볼륨 2와 피터와 마일스의 첫 만남을 다뤘던 코믹스 스파이더맨 볼륨 1을 모티브로 두고 있는 영화로, 사실 원작 팬들은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하필 개봉 바로 전년도에 애니메이션 역사상 역대 최악의 영화로 꼽히는 이모티 더 무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일스의 첫 데뷔 작품을 소니가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았었으나 다행히 이러한 걱정은 영화 개봉 후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죠. 또한 원래 제작 초기엔 멀티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화 속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마블과의 판권 문제로 아쉽게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마일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마일스가 그리고 있던 그림들 중에는 과거 일본에서 제작했던 특촬물 스파이더맨의 변신 합체 로봇 레오팔돈의 그림이 이스터에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스 세계에선 죽음을 맞이했던 지구 1610B 피터는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선 별명으로 RIP 터, 번역하면 삼가 고인 피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불렸었다고 합니다. 피터 B가 알케맥스로 잠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은 TV쇼 더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스파이더맨이 등장했던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피터 파커란 고등학생이든 Oh, what do we have here? Retro tech, huh? Thrift store? Salvation Army? The garbage act. You're a dumpster diver. Yeah, I was. Anyway, look, I'm. 대학교 알바생이든 You're fired. Go. Please, I need this job. You're fired. 똥꼬 찢어지게 가난해야 제맛이지만 마일스 세계의 피터는 놀랍게도 배트맨 못지않은 초첨단 과학기질을 가지고 있는 갑부인데요. 이는 영화 초반에 나오듯 지구 1610B 피터는 스파이더맨 시리얼, 아이스크림 등등의 여러 사업을 통해 떼돈을 쓸어 담았기 때문인데, 허나 반대로 피터 B 같은 경우는 다른 스파이더맨들처럼 똑같이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피터 B는 마일스 세계의 피터처럼 사업에 똑같이 투자했지만 결과는 폭망 야, 우냐? 울어? 했기 때문입니다. Don't invest in a spider-themed restaurant. 참고로 이때 이 신문 기사 속 칼럼은 다름 아닌 데일리 뷰글이 쓴 것인데, 역겨운 스파이더맨 레스토랑이란 제목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이 식당에 거미줄 나초는 치즈 맛이 나는 손뭉치를 씹는 것 같았고, 시그니처 메뉴인 스파이더 햄버거는 오버 쿡이 되어서 차마 입을 댈 수도 없었으며, 스파이더 소스와 구운 거미줄 양파튀김은 아직까지도 악몽으로 남아있으며 이 역겨운 맛을 씻어내려고 거미줄 음료수를 마셨으나 너무 끈적거리는 바람에 입을 헹굴 수조차 없었다는 피터 B의 레스토랑이 망할만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튼간 피터의 지하실 속 최첨단 수트들을 하나씩 읊어보자면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 스파이더 아머 MK2 수트, 빅타임 스텔스 수트,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망토를 안 입는다 했지만 And it's a no on the cape. I think it's cool. Take that off. It's disrespectful. Spider-Man doesn't wear a cape. 망토가 달려있는 이 수트는 I think this is a cape. 왓이프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이 TV 스타였다면에 등장한 수트이고, 옆에는 차례대로 시크릿 워즈 수트, 클래식 수트, 일렉트로 프루브 수트, 그리고 마지막은 스파이더맨 게임에서 피터가 입었던 어드밴스드 수트인데, 재밌게도 가운데 있는 수트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스크 수트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건 수트가 아니라 빈 마네킹이며 원래 이 마네킹에는 지구 1610B 피터가 입고 다니던 수트가 걸려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수트를 입고 있던 피터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빈 마네킹만 차갑게 걸려있다는 의견입니다. 영화의 메인 히로인인 그웬 스테이시는 영화 속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스파이더 우먼으로, 전체적인 수트 디자인은 원작에서의 수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단 하나, 그녀가 신고 있는 신발이 일반적인 평범한 하늘색 신발에서 발목 부분에 끈을 감아서 신어야 하는 일명 발레용 슈즈로 설정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스파이더 그웬의 창작자 제이슨 러투어가 직접 소니에게 요청한 변경사항으로 영화 속 다른 스파이더맨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우아한 그웬의 움직임을 상징함과 동시에 엄하고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그녀의 성장 배경을 암시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 초반부 마일스가 그웬을 엉성하게 꼬시고 있을 때
Hey. Okay, then. 그웬의 신발을 보면 이때도 발목이 끈으로 감겨져 있는 발레용 슈즈를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때문에 그웬 역시 다른 근본 스파이더맨들처럼 So wait, are you gonna go into battle dressed as a cool youth pastor, or you got your suit? Good. 사복 안에 늘 수트를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그웬과 다른 스파이더맨들은 영화 중반부 차원 이동기가 폭발하면서 마일스의 세계로 넘어왔는데요. 허나 정작 그웬은 이 차원 이동기 폭발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마일스의 학교에서 학생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설정 오류가 아니라 사실 그웬이 마일스의 세계로 넘어왔을 때를 자세히 보면 다른 스파이더맨들은 마일스의 세계로 넘어왔을 때 뒷 배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웬은 넘어오는 그 순간 뒷 배경에서 낮과 밤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변하면서 시간이 마치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연출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웬은 마일스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되감아졌기 때문에 I was blown into last week. 영화 처음부터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ere's that wind coming from? We're in a basement. Wherever I go, the wind follows. And the wind, it smells like rain. 뭔가 야스오스러운 죽음은 바람과 같지. 대사를 치며 등장했던 스파이더맨 느와르는 실제 원작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캐릭터로, 다만 원작에서는 30년대 특유의 암울한 분위기이긴 했어도 흑백 칼라까지는 아니었지만, 영화판에선 다른 칼라 캐릭터들과 달리 혼자만 흑백이라 큐브를 이해 못하는 This is purple. No. Blue. No.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글리치 현상이 일어날 때조차 다른 캐릭터들은 몸이 형형색색으로 깨지는 반면 스파이더맨 느와르는 이것조차도 혼자만 흑백 색깔로 글리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느와르와는 반대로 귀여운 카툰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스파이더 햄, 일명 피터 포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냥 돼지로 알고 있지만, 사실 돼지가 방사능 거미한테 물려 스파이더맨이 된 게 아니라 거미가 방사능 돼지한테 물려 스파이더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거미? 돼지? 거미였던 돼지? 돼지야? 뭐 여튼간 거미 돼지이고, 카툰 그림체를 좀 더 정확히는 루니툰 특유의 그림체를 레퍼런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 That's all, folks. Is he allowed to say that? Legally? 루니툰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면 That's all, folks. 늘 나왔던 문구 대추 올 폭스를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페니 파커 같은 경우는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로, 한 가지 흥미롭게도 페니는 다른 스파이더맨들과 달리 벽에 붙을 수 있는 접착 능력이 없고, 그녀의 로봇 SPDR이 대신해서 벽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 페니가 로봇이 없이 벽에 붙어있던 장면을 보면 접착 능력이 없는 그녀를 위해 그웬과 마일스가 대신 페니를 잡아주고 있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lright, let's do this one last time. 각 스파이더맨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는 만화책 표지에 만화책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재밌게도 스파이더맨 느와르는 배경이 30년대이기 때문에 당시 시세를 고려해서 만화책 가격이 10센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하게 80년대가 배경인 피터 포커는 시세가 올라서 75센트인 것을, 그리고 페니는 배경이 머나먼 3145년이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울러가 등장할 때마다 들렸던 특유의 시그니처 굉음은 코끼리 울음소리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일스가 영화 초반부 프라울러에게로부터 도망갈 때에는 단순히 공포심만 가득한 채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지만, 후에 프라울러의 정체가 에런 삼촌인 것을 알고 난 뒤에 도망갈 때에는 공포심과 동시에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합쳐져서 마일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 I assume that your friends call you Doc Ock? My friends actually call me Liv. My enemies call me Doc Ock. 이유는 안 밝혀졌지만 Cute place. Real homey. Oh, great, it's Liv. 위 대사를 통해 메이 숙모와 닥터 옥토퍼스는 과거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r the spider Would gang. you mind taking this outside? 메이숙무 집에서 빌런들과 스파이더맨들이 한바탕 치고박는 장면에서 스파이더 햄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 이때 무슨 일본어가 적혀있는데 이는 영화의 애니메이터 중 하나였던 타스유키 시마다가 몰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이스터에그로 숨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초반부 마일스는 본인의 신발끈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피터가 죽기 전에 넘겨줬던 중요한 USB를 박살내고 마는데요. 이는 평소 마일스가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않고 다니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안 고치는 일종의 마일스의 나쁜 고집과도 같았던 Hey, Yeah? your shoe's untied. Yeah, I'm aware. It's a choice. 이 신발끈은 사실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You know your shoes are tied. 때문에 후반부 마일스가 책임감을 갖고 스파이더맨으로 각성한 후부터는 신발끈을 제대로 꽉 묶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책임감을, 아니 스파이더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스파이더맨 수트인데요. 이 때문에 영화 초 미숙했던 마일스가 아직 수트를 입을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땐 피터의 스파이더맨 수트를 바라보는 유리창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수트 목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후반부 드디어 수트를 입을 준비와 자격이 갖춰진 뒤에는 유리창에 비춰진 그의 얼굴이 정확히 수트 마스크 부분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연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일스의 수트는 후속편에선 오직 마일스만을 위한 마일스의 전용 수트여서 스파이더맨 로고부터 발끝에서 손끝까지의 만듦새까지 전부 깔끔한 모습이지만 1편에서의 수트는 기존에 피터가 쓰던 수트 위에 급하게 마일스가 스프레이로 덧칠한 것이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나 손 끝부분을 보면 지저분한 마감 처리를, 그리고 스파이더맨 로고 역시 직접 스프레이로 그린 탓에 정교하지 않고 몇몇 군데는 살짝씩 흘러내린 모양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가 수트를 입고 처음 점프하는 장면에선 그가 뛰어내리는 순간 붙어있던 유리창이 깨지는 연출이 있는데요. 이는 마일스가 뛰어내릴 때 너무 긴장한 탓에 손끝에 접착 능력을 풀지 않고 유지한 채로 점프하는 바람에 유리창이 뜯겨져 나간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후반부 차원 이동기 실험실에서 마일스가 보여줬던 360도 회전 천장 착지 스킬은 That was crazy. We taught him that, right? I didn't teach him that. And you definitely didn't. 그 후엔 말대로 피터 B가 아니라 마일스가 영화 초반부 마일스 세계의 피터가 차원 이동기를 짚고 360도를 회전해서 천장에 착지했던 장면을 How does he do that? 기억하고 따라한 것입니다. 차원 이동기에서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는 과거 소니에서 제작했던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에 물을 음식으로 바꿔주는 기계 플린트 록구두 이원자 슈퍼변이 다이내믹 음식 복제기가 이스터에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구웬을 마일스가 손을 뻗어 구해주는 장면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 속 구웬의 추락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여기서 느와르가 펀치를 날릴 때에는 뜬금없이 뒤에 효과음 문구로 애플 소스라고 써있는데 이 애플 소스는 과거 미국에서 유행했던 은어로 대충 의역하면 어림도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스파이더맨들이 전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 후 킹핀과 마일스가 마지막 일기토를 벌이는 장면에서 지하철 속 킹핀이 다른 차원의 자신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목격할 때에는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맷 머독과 같은 차림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코믹스에서 킹핀과 가장 많이 엮였던 캐릭터가 바로 맷 머독, 즉 데어데블인 것에 대한 이스터에그이고 그의 아들이 흑인인 차원은 2003년 영화 데어데블에서 배우 마이클 클라크 덩컨이 킹핀을 연기했던 것에 대한 이스터에그입니다. 비슷하게 킹핀과 마일스의 전투 속 배경으로 다리가 부서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미드 데어데블의 오프닝 속 등장했던 다리를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ever hear the shoulder touch? What? Hey. 마일스가 킹핀의 어깨에 전기를 발사해 무찌르는 장면은 당연하지만 에런 삼촌이 가르쳐준 어깨 터치를 Mom, find that girl. Walk up to her and be like,
이용한 것으로 킹핀에게 죽음당한 삼촌을 마일스가 대신해서 복수해준 것인데, 흥미롭게도 영화 중간 마일스가 어깨 터치를 Hey. Okay, then. 실패했을 때에는 왼쪽 팔을 사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어깨 터치 스킬을 성공했을 때에는 에런 삼촌이 처음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른쪽 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스탠리의 카메오 장면은 총 4번인데요. 첫 번째는 마일스에게 수트를 건네줄 때,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It always fits. Eventually. 두 번째는 마일스와 피터비가 Yeah, maybe you guys can go around. 횡단보도에 떨어졌을 때, 세 번째는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화 맨 마지막 마일스가 건물들 사이를 활강할 때 지하철 안에서인데, 이때 스탠리의 손을 보면 스탠리가 거미줄 발사 손동작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